다석유용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강의 제6강 온통 하나가 되는 지혜 온통 하나가 되는 지혜 6번째 시간으로 혼인상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혼인상제. 지금 세상은 혼인하는 것을 예로 생각하는 모양이나 그 진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반시 법원의 참뜻을 모르고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유계의 한 제도인데 유계에서의 A 시작을 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해관이라고 하여 예전에는 성인례가 있었습니다. 유계에서는 시해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관이 없어지고 의식이라는 것이 대신합니다. 나이가 만 20살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은 모든 제도를 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졸업이 성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혼인의 원 근본은 저녁에 컴컴할 때 하였습니다.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면 20세부터 40세까지 일을 하는데 그 중간에 사람 노릇을 할 때가 30세 때입니다. 이때 다음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 장가를 가게 됩니다. 장가 가서 잠을 잘 때는 다 저녁 때입니다. 컴컴해져서 어둑어둑한 황혼에 맞춰 예식을 치르는데 아주 어두운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혼례의 납회 때 새끼집에서 마중 나오는 것은 대낮에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주가 화촉 등불을 밝히기 마련이므로 병풍을 친 개병신방이라고 해서 방을 따로 갖고 대개 밤에 어두울 때 예식을 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혼례라고 한 모양입니다. 정말 밝으면 이 세상을 사는데 너무나 성가셔서 살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만 바로 터득을 한 사람은 그까짓 혼례 형식 따위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혼인 의식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자고로 캄캄한 곳입니다. 혼인 의식을 새벽이나 낮에 시작하지 않고 어스름한 저녁 때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혼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제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종 초안하는 제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작해서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도 본혼이라는 말이 있어서 혼인을 인생의 근본이라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 경전에는 제사에 관한 것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혼인을 인생의 근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내와 여인은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유별 또는 남녀유별이라고 합니다.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대로 다르게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대로 있는 데다가 부모가 옳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압이 지엄이가 옳지 않으면 그 속에서 나온 자식이 장관 면석이를 해도 옳은 장관, 옳은 면석이 노릇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바로 옳게 되어야 합니다. 제도의 하나인 혼인도 마땅히 옳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옳은 제압이 노릇과 지엄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옳아야 합니다. 시작이 옳으려면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해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처음 나온 사람을 아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성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입니다. 좀 더 자라면 다른 표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성가시기에 뛰어노는 산아이입니다. 그래서 사내라고 합니다. 계집은 집을 지켜야 할 사람인 까닭에 계집입니다. 요새 이렇게 말하면 반대합니다. 남녀 모두가 무엇이든지 같아지려고 합니다.
여자가 마땅히 자기 본분이 있는데도 다 버리고 사내와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 쭈그러진 왕관 노인네라고 하겠습니다만, 이처럼 타산 사람의 말도 듣고 싶을 때가 있을 터이니 참고 들어주십시오. 전부 같아지려고 해도 이미 다르게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타고난 것은 다른 대로 길러야 합니다. 다르게 기른다는 것이 유별입니다. 이같이 다르게 기른 연후에 생전에 꼭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만이 다른 것이 같아지는데 이것을 혼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다르게 길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굴만 하여도 제 것과 남의 것에 다른 점이 없으면 제 얼굴이 저 사람의 것인지 저 사람의 얼굴이 내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다른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다른 것은 다른 대로 하잔 말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높은 코가 어떻게 해서 보완한답시고 무슨 색채를 가합니다. 또 코를 더 높게 보이기 위해 코를 만들어 붙입니다. 자기 있는 대로 바로 잘 길러야 합니다. 게다가 여자가 바지를 입고 남자같이 활개치고 다닙니다. 물려받지 않아도 좋을 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좋아합니다. 다른 대로 길러지지 않으면 자라서 부모 형제 자매 앞에서 못 살겠다면서 불갑을 다른 무엇을 맞이해야겠다고 요구합니다. 똑같은 음식만 먹다가 실증이 나면 밤낮 먹던 것과는 좀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다른 데로 길러야 평생을 함께할 다른 힘을 찾게 됩니다. 알고 보니 여기가 나하고 달라서 나를 자꾸 요구하는구나. 아, 저기서 나와 다른 저희가 나를 요구하는구나 해서 마주 맞아 들어가는 것이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게 되면 옳은 지압이 옳은 지엄이가 되어 거기서 난 자식들은 정말 나하고 친하게 됩니다. 정말 친하다는 자식을 내놓고 보면 몸짓과 덩치가 어쩌면 지아비아와 같고 말하는 음성까지도 저희 부모를 닮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부자 일친이 됩니다. 부모하고 아들은 또 친합니다. 차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유친이 중요합니다. 옳은 부모 밑에서 난 자식들은 면서기를 해도 옳은 면서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 그대로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하자 하면 네 그렇게 해봅시다. 내가 잘해보죠 하는 게 대동정의로 나서는 것입니다. 꼭 한번 옳은 것을 해보자고 하면 네 그렇게 하여 봅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이 신하와 다르지 않고 유의하면 군신유의라고 합니다. 부부이별, 남녀이별 다음으로 군신유의입니다. 유별하여야 부부가 옳게 됩니다. 부부 유별 후에 부자 유친입니다. 부자 유친 후에 군신유의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바르게 옳게 됩니다. 임금이 이렇게 하자면 신하는 임금 뜻대로 그렇게 합니다. 의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군신유의입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나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게 그대로 하늘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옛사람들은 바로 산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바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혼인의식은 이 사람이 보기에 별게 없습니다. 그저 두 남녀가 손 붙잡고 새 옷 차려입고 들러리를 세웁니다. 들러리란 말이 우리말인지 외국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를
여러 대 세워놓고 이것을 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혼인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대로 길러야 양쪽에 맞는 대로 바로 들어맞지 않겠습니까? 남녀 평등으로 남녀가 같아 보세요. 아내를 얻을 때 다른 것이 있으니까 갖다 맞출 때 제대로 바로 맞아집니다. 여기서 나온 아이가 정말 친한 아이입니다. 아이가 나오긴 나왔는데 친하지 않다면 이런 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자식을 낳는데 옳게 못 낳습니다. 부자가 원수입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두 몸뚱이지만 한 몸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자식들이 나와야 한 몸뚱이가 됩니다. 하느님이 주신 자연으로 된 사람의 다른 것은 다른 대로 길러야 합니다. 자식을 기르는데 다르게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기른 자식은 정말 유친입니다. 부자가는 쪼개려 해도 쪼갤 수가 없습니다. 요새 이혼들을 하지요. 문서상 이혼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래의 이혼이 아닙니다. 정말 이혼을 하려면 자식을 반씩 쪼개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집 갈 때 기러기를 가지고 갑니다. 기러기는 짝을 잃으면 다시는 짝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전환이라고 해서 기러기를 보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한 번 온 이상은 짝을 잃어도 다시 날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전환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로 됩니다. 바로 되어야 자식을 바로 낳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낳아야 장관, 순경, 군인이 되어도 무엇이 되어도 바른 정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한 번 하자면 옳게 합니다. 즉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별의 친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별의 친정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달올 한 발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말로 문화예술의 사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도 안되고 간단히 뜻을 나타내야겠는데 그러한 표식이 없고서는 큰 사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문으로 적어 놓으면 설명하여 하고 자꾸 설명하다 그만두게 됩니다. 별의 친정을 우리말로 표현한 달올 한 발에서 하나만 손수 만든 것입니다. 말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못쓰는 일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다르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달올 한 발이라고 고쳐보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자고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 필요하면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손수 만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은, 불은, 푸른 등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없이는 그대로 우리의 진선미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진선미 이것도 우리말로는 없습니다. 참 고로 나타내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해놓아야 후세 사람도 그 뜻을 알고 이어서 다시 큰 사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하면 자기 고집이 들어가게 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많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하여야만 하는 일의 하나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달올 한 발과 어떤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추원 겸 따져보십시오. 혼인, 공부, 학교, 농사, 직장, 관청, 사무실, 직장 등 무엇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대동정의, 경신중정, 별의 친정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썩는 말들이 아닙니다. 대동정의, 곧 달, 올, 한, 발, 이 네 글자를 잊지 마시고 한번 잘 씹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956년 11월 8일 영성신학원 다섯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